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전문의 김민정입니다. 오늘은 난임 관련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먼저 궁금하신 질문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난임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요. 생활 습관 측면에서 보면 우선 만성적인 스트레스, 그리고 피로, 불면, 불규칙한 생활 패턴 등을 먼저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 피로 같은 경우는 현대인이 없을 수는 없죠. 근데 이럴 경우 스트레스 해소, 피로 해소 같은 것들을 즉각적으로 바로 해주시는 게 필요하다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누적되는 스트레스, 피로가 있다고 하면 생식세포도 똑같이 그 영향을 받아서 생식기능 저하에 따른 난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불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7시간, 8시간 저는 충분히 잘 자는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옆에 사람이 느낄 정도로 뒤척임이 많다거나 중간에 자다 깨서 화장실을 자주 간다거나 이러면 이제 양질의 수면을 잘 못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요. 그러한 경우에도 생식기능 저하, 그에 따른 난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게 되겠습니다. 또한 현대인들은 주간에 낮에만 일을 하지 않고 야간 근무라든지 주말 근무라든지 불규칙한 근무에 따른 생활 패턴 역시 불규칙한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그것 또한 생식 기능에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생활 패턴을 최대한 규칙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이고요.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과도한 음주, 흡연 역시 생식세포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고요. 급격한 체중 증가, 감소, 이에 따라서 반복적인 다이어트를 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도 생식기능 저하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입니다. 이것은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생활 습관들이 되겠습니다. 유산 이후 난임 시술을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반복 유산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유산 자체가 시술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건 없습니다. 특히 유산이 된 당시에 임신 종결이 깔끔하게 잘 되었다, 수술에는 문제가 없었다, 유산이 되고 자궁 상태는 깨끗하다, 깔끔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셨다라고 하면 다음 시술을 진행하시는 데는 유산된 사실 자체가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습니다. 관건이 되는 것은 반복 유산 여부가 발생하느냐인데 사실 저희가 교과서적으로 반복 유산이다라고 진단하는 경우도 3번 이상의 유산이 되어야 진단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한두 번의 유산이 있었던 것 때문에 다음 시술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는 않고요. 오히려 임신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더 좋겠습니다. 유산이 되기는 했으나 절대 임신이 안 된 사람은 아니니까요. 오히려 임신이 한 번 됐던 걸 가지고 좀 다음 시술에서는 출산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람이야. 우리 부부는 아마 출산까지도 잘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계기로 생각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환자 입장에서 난소 노화를 예방하는 방법은 확정된, 증명된 방법이 있지는 않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다면 의학적으로는 있나요? 하고 또 다시 질문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직 의학적으로도 난소 노화를 늦출 명쾌한 방법은 없습니다. 난소의 자가 혈소판을 이식한다든지 하는 시술 등이 있기는 한데요. 아직 명확하게 난소 기능이 좋아졌다라고 밝혀진 논문이나 교과서적인 증명은 없기 때문에 의학적으로도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방법은 없기는 합니다. 그러나 환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첫 질문에서
제가 답변 드린 대로 생활 습관을 교정하는 방법으로 최소한의 노화 속도를 늦추는 그런 노력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생활, 스트레스, 피로 관리, 양질의 수면, 금연, 금주, 그리고 다이어트를 지속적으로 한다던가 하는 것보다는 현재의 몸무게가 과도하진 않다면 지금의 몸무게를 유지하려는 노력, 그리고 다이어트가 필요하신 분이시라고 하면 6개월에서 1년 정도 장시간에 걸쳐서 서서히 체중 감량을 하는 그러한 노력들로 난소노화를 예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경구용 약제는 체내 에스트로겐 농도를 낮추어서, 그리고 주사용 약제는 직접 난포 자극 호르몬을 투여해서 난포 자극 호르몬의 작용을 강화시켜 주는데요. 이러한 반응으로 난포의 성장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반응이 일어나는 건 일반적으로 생리 시작하고 초반인 3, 4, 5일째부터이기 때문에 보통 배란 유도를 하는 것은 생리를 시작하고 3, 4일 차에 많이 시작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난포의 성장을 할 때 양질의 난포 성장을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시험관 시술하시기 전에 인공수정 시술을 먼저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인공수정은 1회 성공률이 일반적으로 15% 내외로 발표를 하고, 실제 현장에서도 시술을 해보면 그 정도의 임신 성공률을 체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3, 4에 한 사람이 누적해서 시술을 했을 때 누적 성공률은 보통 35%에서 40%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그 이상의 차수에서는 성공률이 40% 이상 더 크게 상승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3, 4회 정도를 기본적으로 추천하게 됩니다. 그러나 본인 개인 사정, 그리고 기본 가입력 검사에서 아주 나쁘지 않은 가입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일부 6회 이상 차수에서도 임신되는 환자도 있기는 하기 때문에 환자가 주치의랑 상의하에 추가적인 차수를 더 진행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도 평균적으로 가장 추천드리는 횟수는 3에서 4회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실제 시술, 그 다음에 자연임신 시도 뭐 다 포함해서 보면 그래도 확실하게 난자가 영향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실제 선생님들, 다른 선생님들과 얘기를 해봐도 난자가 아무래도 중요하지. 안타깝지만 여성 입장에서는 좀 아쉽지만 난자는 가지고 태어나면 쓸 일만 남아있죠. 근데 정자는 필요에 따라 다시 검사를 해보면 과거에는 안 좋았는데 훨씬 더 좋아졌어요. 왜? 새로 만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둘 다, 정자, 난자 둘 다 사실은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정자는 새로 만들 수 있고 난자는 만들어진 걸 계속 쓰기만 하기 때문에 확실히 난자가 불리합니다. 그 말은 거꾸로 난자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난자도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래서 유리한데요. 난자 개수가 많지 않은 환자분들도 제법 있거든요. 그래서 흔히 난저라고 하는 난소기능 저하이죠. 특히 난저인 경우는 난자 숫자가 적기 때문에 특히나 임신하는데 난임의 관점에서 보면 더 불리합니다. 난자가 개수가 많고 하다고 하면 시술을 했을 때에도 그래도 3, 4번 이내에 임신을 기대를 할 수 있는데 난자 개수가 적으면 사람에 따라서 시험관도 10번, 11번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죠. 그래서 결국은 시술을 했을 때의 성공률도
난자의 영향이 조금 더 큰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물어보세요. 난자랑 정자 과연 누구의 역할이 더 큰가? 어느 정도 비율일까요? 하고 물어보는 환자도 있긴 하시거든요. 저는 그래도 6대 4? 정자도 중요하긴 하니까요. 실제 난임 원인에서도 보면 남성 난임 원인도 한 40% 생각보다 차지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저희가 생각할 때도 난자가 끼치는 영향이 6, 정자가 끼치는 영향이 4 이렇게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아 모양은 좋은데 착상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임신에는 아기 세포만 있어서 임신이 되는 건 아니기는 하죠. 그래서 엄마의 관점 그리고 배아 세포 자체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 착상이 안 될 수 있는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엄마의 상태는 엄마의 자궁이 아기 세포를 거부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착상이 잘 안 되는 반복 착상 실패라는 얘기들도 많이 하시죠. 착상이 잘 안 되는 경우 면역학적 상태에서 아기세포 기준으로 봤을 때 반은 내게 아니죠. 엄마 기준에서는 아기세포가. 그래서 반이 내게 아닌 게 있으니까 면역 상태가 내 몸에 있던 세포가 아니네 하고 공격 이렇게 하게 되면 아기세포 배아가 착상을 잘 못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체 면역 상태에 따라서 착상이 잘 안 될 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배아 자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모양이 예쁘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 그 안에 배아가 품고 있는 염색체나 DNA 이상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도 착상이 지속적으로 잘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배아 모양 자체만 가지고 임신이야 라고 확답을 드리지는 못하고요. 엄마의 면역 상태 그리고 또 자궁 자체의 상태, 내막이 얇다거나 혹이 있다거나 이러한 경우에도 착상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없어야지 착상이 될 수 있고 아기가 모양이 예쁘다는 건 진짜 말 그대로 육안적 모양이고요. 그 안에서 이제 분자학적으로 염색체, DNA상의 이상이 있을 경우도 당연히 임신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PGT 검사를 진행을 하시는 환자분들도 제법 있는데요. PGT는 최근에 나온 기술 NGS라는 검사 방법을 통해서 진행을 하는데요. 꽤 정확도가 높은 DNA 염색체 분석 방법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사를 진행하는 PGT 검사 기관에서도 이제까지 누적된 검사 결과를 확인을 해보면 한 95% 정도의 정확도가 있다고 발표들을 대부분 합니다. 한 배아에서 전체 세포를 검사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한 5개에서 7개 정도 아기 세포를 떼내는데 그 배아 상태가 한 그래도 50개 세포 이상은 있을 때 그 중에 5개, 한 10분의 1, 20분의 1 정도 되는 세포만 떼내서 검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세포 떼내는 부분이 아기가 되는 부분이 아니라 저는 아기집, 태반, 양수 이런 것들을 형성하는 세포 부분에서 떼내기 때문에 그래서 5% 정도의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항상 PGT 검사할 때 만능은 아니다. 그래서 말씀은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한 5% 내외의 오류를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입니다.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제가 시험관을 10번을, 난자 채취를 10번을 해서 10개만 배란되어야 될 게 난자 채취를 하느라 40개, 50개가 나왔는데 저는 폐경이 10년 일찍 되는 게 아닌가를 늘 물어보시죠. 결론은 아닙니다. 저희가 배란이 될 때 일반적으로 하나의 난포가 배란이 되는데요. 그 하나의 난포가 배란되기 위해서 생리를 시작하게 되면 준비해야 하는 난포는 수십 개가 됩니다. 그 중에서 호르몬 영향으로 나머지 난포는 퇴화를 하고 하나의 난포만 배란이 되는데요. 과배란을 하는 경우에는 퇴화될 수십 개의
난자가 같이 퇴화되지 않고 호르몬 주사 영향으로 같이 배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배란되지 않아야 될 난포까지 미리 끌어다가 쓰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경이 빨리 되지는 않고요. 퇴화될 난포까지 같이 배란시키는 거기 때문에 과배란 주사 맞았을 때 조기 폐경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난저 환자들이 요즘 굉장히 많습니다. 난소 기능이 별로 좋지 않은 환자분들이. 그래서 시험관 시술을 하면 여러 번 하면 주사가 점점 더해지죠. 더해지는 주사 중에 하나가 성장 호르몬입니다. 성장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난자의 성숙과 성장을 도와서 양자의 질을 높여줄 수 있다고 밝혀져 있고요. 또 하나 자궁 내에도 각종 성장 호르몬 립세터라고 해서 성장 호르몬을 받아들이는 립세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장 호르몬이 자궁에 작용을 했을 때 착상을 도와줄 수 있는 각종 물질의 발현을 도와줄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저희가 시험관 시술을 하면서 여러 주사를 맞는 중에 성장 호르몬을 추가를 해서 하는데요. 결론적으로 성장 호르몬을 맞아서 양질의 난자가 나오고 착상을 할 때에 자궁이 착상에 유리한 환경을 형성할 수 있도록 기대를 하면서 성장 호르몬을 추가해서 처방을 합니다. 자궁 내막증, 난소에 생기는 대표적인 혹 중에 하나죠. 난소에 혹이 있어서 수술을 하는 경우 난소 혹 이외에 정상적인 난소 조직까지 제거, 손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난소 기능 저하가 그 수술로 인해서 유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고 나서 시험관 시술을 했다. 그러면 난자의 수, 얻을 수 있는 난자의 수가 좀 적을 수 있습니다. 양질의 난자가 많아야 임신에도 좀 더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요. 수술로 인해서 획득되는 난자의 수가 적다라고 하면 좀 더 불리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면 수술하기 전에 먼저 시술을 해서 양질의 난자, 그 이후에 또 양질의 배아를 얻는 것을 먼저 고려하게 됩니다. 물론 난소의 혹이 너무 크다, 혹 때문에 혹을 뚫고 난자 채취를 해야 될 정도로 케이스가 어렵다, 이럴 경우에는 수술을 먼저 하고 난자 채취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시술을 하는데 혹이 어느 정도는 감내할 수 있는 크기, 위치에 있다라고 하면 먼저는 최대한 난자 채취를 해서 임신 시도를 하거나 아니면 배아를 좀 모아두거나 그렇게 해서 시술하는 것이 요즘에는 더 임신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는 긍정적일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서 보통 수술 전 난자 채취, 그리고 수술, 그리고 동결된 배아가 있다고 하면 동결 이식으로 시술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보통 시술하시면은 다들 자기 몸의 변화가 급격하게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자기 몸을 조심조심 다루게 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시는 것처럼 자기 몸을 최대한 조심조심 다룬다고 생각해 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격렬한 운동은 하시고 있는 게 있다면 중단하는 게 좋겠습니다. 줌바 댄스, 자전거 2-3시간씩 타신다, 스피닝, 이런 운동들이 있으시죠. 몸이 많이 움직이게 되고 특히 복부에 힘을 많이 써야 된다 하는 그런 운동들은 중단하시면 좋겠습니다. 단 시술하시면서도 가볍게 산책을 한다, 쇼핑을 간다 하셔도 됩니다. 그런 정도의 운동까지는 당연히 가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난소가 호르몬 영향을 받아서 많이 붓기 때문에 외부에서 물리적인 자극이 있어서 난소 부어 있는 것에 자극이 돼서 미리 배란이 된다든지 난소에 난포가 터져서 출혈이 있는다든지 그러한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이니까요. 격렬한 운동은 좀 삼가해 주시면 좋겠고요. 평소 식사하시던 거에서 특별히 이것저것 음식으로
굳이 더 챙겨 드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사를 맞는 것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 주기를 하고 나면 2-3kg씩 체중 증가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오히려 잘 먹는다라고 해서 고열량, 고지방, 고단백을 드시면 지나친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오히려 균형 잡힌 식사로 골고루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시술을 하는 동안 홍삼, 한약과 같은 약물 치료는 잠시 중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절대 하지 마시라가 아니고요. 한약이나 홍삼과 같은 이런 보조제들은 시술을 쉬어갈 때가 있으실 거예요. 한번 난자 채취를 하고 난소가 부었으니 한번 쉬고 다음에 동결로 할게요. 아니면 다음 시술을 할게요. 일 경우 한 달 쉬어간다든지 할 때는 당연히 한약, 홍삼, 보조제 이런 것들 사용하실 때 크게 문제 없습니다. 근데 시술을 할 때는 호르몬제가 이런 보조제와 서로 상호작용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시너지가 날지 아니면 마이너스여서 서로의 작용을 저해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시술 중에 홍삼, 한약은 잠시 쉬시는 것을 권유를 드립니다. 시험과 시술 후에 부작용 있을 수 있습니다. 항상 시작하기 전에 부작용 있는 거에 대해서 먼저 철저히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하는데요. 흔하게 있을 수 있는 부작용은 출혈, 감염, 방광이나 주변 장기 손상, 그리고 난소 기능이 지나치게 좋은 다낭성 난소 증후군에서는 난소 과자극 증후군이 부작용으로 생길 수 있습니다. 출혈이나 감염은 난소 기능이 좋은 환자이든 나쁜 환자이든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시술하고 나서 38도 이상의 고열 그리고 복통이 있다면 반드시 내원하셔가지고 초음파나 피검사를 통해서 출혈이 있는지 감염 여부가 있는지 등을 확인을 해주시고 주변 장기 손상에 의해서의 출혈이 있는지까지 확인을 해주셔야겠습니다. 또한 주변 장기 손상이 있는 경우 방광이나 장의 손상이 흔히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손상은 조금 더 늦게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덜어 있습니다. 방광 손상 같은 경우는 혈뇨가 같이 나타날 수 있고요. 소변 볼 때의 통증 또는 잔뇨감 이러한 증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이 손상이 됐다라고 하면 조금 발열과 함께 극심한 감염 증상으로 극심한 통증이 있을 수 있으니 보통은 채취하고 나서 일주일, 열흘 정도 뒤에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장 손상 같은 경우는. 그래서 채취 이후에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 갑작스러운 통증, 발열이 있다라고 하면 채취한 이후 시간이 지났어도 꼭 난임병원에 내원하셔서 특이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또 난소 기능이 매우 좋은 다낭성 난소 증후군 환자에게 자주 발생하는 난소 과자극 증후군의 경우는 난자 채취한 직후에 복통, 복부 팽만감, 호흡곤란, 그리고 소변량의 감소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복수가 차면서 생기는 증상으로 바로 복수 천자가 필요할 수 있는 증상입니다. 특히 호흡곤란과 소변량 감소가 있다라고 하면 바로 내원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럴 경우 복수천자의 가능성이 있음을 생각하시고 내원하셔서 초음파 검사, 피검사, 필요하면 복수천자까지 진행을 하셔야겠습니다. 난임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Q&A 형식으로 진행을 해봤는데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